그러면은 공지사항 엠보드 리스트에서 이제 공지사항의 리스트를 보는 곳에서 수정을 하는 것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수정을 누르는데 수정을 누를 때 이동하는 거는 여기 엠보드 리스트에 보면 A 태그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사 이름과 글씨가 좀 크게 할까요? 네. 자, 여기서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 제목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앞에 이 A라는 태그를 썼어요. A 태그 옵션은 href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할지를 나타내는 거고, 앞에 이동할 파일의 이름을 쓰고 뒤에 이제 물음표를 붙여서 꼬리 붙여서 get 방식으로 idx라는 파라미터 값을 넘겼습니다. 그래야 해당하는 걸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목의 끝부분에는 뒷부분에는 /a 태그를 넣어서 여기까지가 그게 적용되는 곳이야 라고 한 거죠. 여담으로 하나의 옵션이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타겟이라는 게 또 있어요. 타겟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언더바 BLA 블랭크 이렇게 하면은 얘는 가만히 놔두고 새 창이 뜨는 형태예요.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뭐 셀프도 있고 자기 자신이 페어런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안 쓰면은 그냥 자기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엠보드 뷰.asp로 가네요. UDT로 가야 되지 않나요? 뷰는 상세보기 아닌가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리스트에서 일단 상세보기로 간 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상세보기로 간 다음에 상세보기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뷰가 상세보기인데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잘 넘어왔어요. 어쨌든 여기 뒤에 꼬리 붙여서 넘어왔고 기존에 입력된 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 다만 이 상세 보기 부분은 이건 이제 인풋이잖아요. 뭔가를 입력받는 곳이니까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거 나중에 찾으면 그건 넣어놓을게요. 일단 여기다가 인풋 대신 제목 부분에 인풋 대신에 인풋은 뭔가를 입력받는 곳이잖아요. 상세 보기는 보는 곳이지 뭔가를 입력받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슬래시 lv 해서 변수로 그 제목을 보여달라고만 하는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양은 제가 이따가 그 부트스트랩의 그 코드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내용도 담당자도 있나 보네요. 담당자도 보면 입력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보는 거죠. 그 기존에 있던 값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내용만 나오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누르면 당연히 리스트로 갈 거고, 다시 여기 상세보기로 간 다음에 수정이라는 걸 누르면 똑같은 화면 포맷이지만 수정할 수 있는, 사실 입력하고 거의 동일한 곳으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근데 수정을 할 때는 굳이 수정하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지우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라는 거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수정에서는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는 화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이동할지인데 엠보드 UDT ASP로 가라고 할게요. 대신에 얘도 리스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걸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idx는 꼬리 붙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in 해서 idx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엠보드 UDT가 엠보드 UDT가 UDT DB까지는 있는데 엠보드 UDT는 없네. 일단 뭐 있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저장 새로 고침하고 수정을 눌러볼게요. 수정을 누르면 엠보드 UDT.ASP로 넘어가죠.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엠보드 UDT.ASP라는 걸 만들고 얘 모양은 엠보드랑 비슷하죠. 근데 이게 엠보드 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엠보드 뷰를 가져오서 그대로 집어넣고 다만 이 차이가 아까 했던 인풋을 그대로 써야 되겠죠. 제가 지우긴 했지만 이 제목 예. 그러면 이제 얘는 상세 보기가 아니라 UDT는 공지사항 수정 화면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DIDX는 38이 왔고 38이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셀렉트를 했죠. 이런 기존에 있는 값들을 여기 변수에 집어넣었고 변수에 집어넣은 것들이 input 값의 기본 value라는 곳에 넣어놓도록 하죠. 콘텐츠가 나오게 하고 DTN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좀 제가 수정한 거는 리스트에서 수정을 눌렀을 때 뷰 화면으로 이동했는데 원래 있었던 뷰가 이제 UDT로 넘어간 거고 뷰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걸로 좀 바꿔놨어요. 그리고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UDT.ASP에서는 수정이 아니라 이제 이거 등록이라고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삭제 버튼이 필요 없고 뭐 리스트는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놔두도록 할게요. 수정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수정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네요. 수정은 여기 처음에 공지사항 저장하고 할 때하고 똑같이 밸리데이트 폼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UDT에는 삭제랑 수정 이런 게 없으니까 요거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과 내용, 작성자 이름을 쓰게 하는 거가 나오고 이쪽에 등록에다가는 밸리데이트 폼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등록을 누르면 뭐가 하나 빠졌구나. 등록을 누르면 얘가 작동이 돼서 이런 애들을 좀 체크하고 나중에 결국 서브겟을 하잖아요. 근데 좀 뭐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이런 것들을 전송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폼. 그런데 아까 뷰 쪽이어서 그랬는지 폼이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폼이 들어가고 여기 등록 버튼 뒷부분에 폼 끝나는 부분 끝나는 폼이 넣고 여기가 가야 될 지금 폼의 이름은 FRM 메인이라고 해놨네요. 얘도 이제 이름 똑같이 FRM 메인으로 해놓으면 되고 다만 여기 도착해야 될 곳이 embod udt db.asp로 가겠죠. 이렇게 해주면 embod udt db를 잠깐 멈춰 놓을게요. 여기까지만 가서
여기까지 엠버드 UDT까지 왔습니다. 제목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엠버드 UDT DB까지 넘어왔어요. 제가 아까 체크하는 부분에서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누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빈칸이 아니라 이미 기존 값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웠을 때는 이렇게 제목 입력하라고 나올 거고. 수정하겠죠. 여기서 등록 누르면 다 등록돼서 넘어갔어요. 여기서 멈춘 거는 지금 UDT db.asp에서 요런 에러들로 넘어갔는데 제가 리스폰스 엔드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사라졌나 보다. 이 UDT db까지 있었으면 분명히 UDT가 있었을 텐데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이걸 풀고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요 세 개의 값이 잘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업데이트를 하는 형식. 코드를 어떻게 했죠? 이거는 업데이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네, 알 것 같습니다. DAT 업데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요. 테이블명을 쓰고 다음에 set이라는 걸 써서 내가 업데이트할 컬럼의 이름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명 그다음에 콤마로 부분지어서 두 번째 수정할 컬럼의 이름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바뀔 컬럼을 쓰고 마지막으로 where라는 조건을 쓴 다음에 기준이 되는 명을 쓰고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명을 이렇게 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업데이트라고 쓰시긴 했지만 얘는 업데이트 쿼리문이 아니라 인서트하는 쿼리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쿼리문은 MS SQL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ASP에서 바로 실행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변수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어떤 변수라는 곳에 SQL하고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이 안에 그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의 이름이 OES 엠보드잖아요. 그죠? 테이블의 이름, 그 다음에 set이라고 쓰고 우리는 지금 커프 네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엔컨텐츠라는 내용 그리고 뷰티 네임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커프 네임에 대한 변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름이 같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얘는 컬럼의 이름이고 뒤에 있는 얘는 변수 이름이죠. 받아준 이 ASP 안에서는 이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밖에서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얘는 꺽쇠열기 %는 하고 변수 이름 %꺽쇠 닫기 이렇게 HTML 영역, 자바스크립트 영역 이곳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뿌려주지만 이렇게 꺽쇠 열기 % 안에 들어있는 ASP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n% 이름, n%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게 줄 사이의 차이점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똑같이 뷰티네임을 독끝에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where를 써야 돼요. 여기 조건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가 핵심이 되는 키가 되는 조건은 idx라는 컬럼이잖아요. idx만 딱 고유한 값이잖아요. idx가 뭐로? 내가 받아오는 idx로. 근데 문제가 있다. 이 idx를 같이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오고 있네요. 여기서. 그쵸? 그럼 어떻게 보내겠어요? UDT 이쪽에서 넘길 때 같이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같이 넘길 때는 유저가 볼 필요는 없지만 그 값을 같이 넘겨야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인풋을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대신에 타입을 보통은 여기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고 해서 보여줬잖아요. 이 타입을 히든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요, 이게 눈에. 그리고 인풋의 기본 세 가지 타입, 네임, 그리고 value라는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임은 뭐 idx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 거고, value는 지금 얘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idx를 리퀘스트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변수선을 idx로 해주면 되겠죠. 변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넘겨받은 변수 값을 그대로 idx라는 이름을 타고 같이 넘긴다는 거죠. 넘기니까 여기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리퀘스트를 받아야죠. 넘기니까. 넘기면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거를 변수에 집어넣어야 되죠. 이 받은 idx를 또 idx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야 이제서야 여기에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건 지우고 이런 데는 좀 너무 길어서 내가 좀 불바꿈을 하겠다 눈에 보기 편하게 그러면 큰 따옴표를 해서 마감을 하고 변수에다가 이 SQL 변수를 합치는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해되는지 보세요. OES라는 변수 1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OES1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OES1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얘가 OES1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OES2는 원래 있던 OES1 이만큼이 이렇게 오겠죠. 얘 때문에. 그리고 n% 붙이고 나서 이 뒤에 게 또 붙인다 그랬잖아요. 이 뒤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OS2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면요. 에러가 나네요. 33번. 아, 여기가 에러가 났구나. 여기는 제가 변수를 지금 OES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라고 실행하기 전에 멈추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다만 IDX가 아직 안 넘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아까 여기서 그러면 새로 하고 수정인 누르면 이제 넘어오죠. 네. 잘 넘어온 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 이 OS2라는 실행 변수를 실행하는 거죠. 이제서야 이제 DB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게시되었습니다. 이건 수정되었습니다라고 바꿀게요. 수정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리스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야 에러가 났네. 32번에 에러래요. 이거 왜 에러가 났을까요? 그리고 얘가 문제인데 db건점 익스펙트 vs 같이 찾아보시죠. 뭐가 에러였지? 업데이트 with OSN 보드 set 코프네임 수정일 n 콘텐츠 여기 제가 는을 빼놨네요. 그죠?
수정되었습니다. 리스트 수정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수정 제목을 내용을 수정 고 등록 누르면 수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정이 됐죠. 삭제는 잘 되나요? 그래서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오, 삭제되었습니다. 오, 삭제 잘 되네요. 오. 삭제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자, 삭제라는 버튼이 여기 있는데, 삭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odl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그 함수를 실행할 때 idx 값을 매개 변수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 odl이 어디 있는지 보면 odl은 여기 있는 거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어저께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이 idx로 그 매개 변수를 들이받아요. 그래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예라고 누르면 embod deal.asp로 넘어가고 갈 때 이 넘겨받은 idx를 이렇게 붙여서 갑니다. ASP에서는 %라는 게 붙여쓰기였죠. 연결해서 쓰는 거였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플러스가 이제 붙여 쓰는 거고요. 그래서 embod deal에서는 이 idx 값을 받아가지고 delete라는 커리문을 썼고 실행했고 삭제를 했어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막 어떤 사람이 막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글이잖아요. 내용은 막 쓰는데 여기서 이제 등록을 누르면 이 리스트에서 내용까지 같이 보여주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이제 내용이 막 좀 깨지기도 하고 한 번에 다 본다는 거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아서 내용은 사실 여기 리스트에서는 온보드 리스트에서는 빠지고 제목에서만 나와주면 어차피 제목 보고 상세 보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지우고 그럼 적어도 이제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목을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고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날짜를 내가 이거는 이렇게 보여주는 걸 이제 연과 월 일만 보고 싶어서 리스트에서 이 날짜를 그대로 넣어버리면은 시간 분 초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내가 연월일까지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컨버트라는 걸 쓰거든요. 컨버트 얼만큼 바꿀 건데 라고 해서 나 박 캐릭터 10자리만 바꿀 거야. 2024 대시 09월 대시 뭐 10 10자리잖아요. 10자리만 할 거고 이 W 데이트를 121 방식으로 해줘 이런 식이거든요. 얘가. 컨버트라는 함수는 컨버트 얼만큼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MS SQL 날짜 형식 변경이라는 걸 보면 아까 저는 121이라는 코드를 썼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쓴 121이라는 요 코드는 여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보게끔 하는 거예요. 시간, 분, 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딱 10칸만 보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대시로 안 하고 점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102 코드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121 대신에 102를 쓰면 여기에 내용이 점으로 되는 거예요. 1, 2를 쓰면 대시 형태가 나오고 내가 보고 싶은 형태를
이런 거 찾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여기 지금 숫자는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막 그 제목이 안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일부러 넣었었죠, 링크를. 이렇게 가면 되고, 근데 요게 좀 이쁘게 가는 것까지 보고 싶은데, 누구 거에서 뭘 해드렸던 거야? 아, 어제 한 최유정 차장님 걸 한번 볼게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저는 막 줄바꿈을 했는데 줄바꿈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N 콘텐츠가 바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엔터를 먹히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 엔터가 먹히는 거가 안 적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엔터를 먹히는 코드는 이 코드를 써주면 돼요. 뭐 여기다 써도 되고 어쨌든 N 콘텐츠보다는 밑에만 쓰면 됩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은 만약에 N 콘텐츠가 무언가 있다면 리플레이스에 이제 N 콘텐츠에 있는 것 중에서 요게 이제 엔터에 대한 아스키 코드거든요. 엔터 친 거를 HTML 한 줄 내리는 BR 코드로 바꿔줘. 그리고 그걸 다시 N 콘텐츠에다 넣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조건을 왜 쓰냐면은 N 콘텐츠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없어버리니까 얘가 에러를 떠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라고 써주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줄 바꿔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클릭이 안 되죠. 수정을 해서 공지사항을 등록을 누를 때 우리가 DB에서 처리를 해주고 리스트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다시 보기 화면으로 이동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udt db.asp에서 여기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동 경로가 거꾸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공지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해보셔야 되겠죠, 한번. 예. 예. 그